네. 네, 뉴스플러스의 뒷이야기를 다루는 뉴스플러스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라기에는 지금 40명밖에 안 들어와 주셨네요. 네, 오늘 어쨌든 시작됐는지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었는데 좀 제가 정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플러스 외전은 일단 첫 손님이 있으시죠. 오늘 이제 김수진 기자 처음으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뉴스플러스 매전 진행할 때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자기소개입니다. 네. 김수진 기자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고요. 코로나 의료 제약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수진 선배, 이제 항상 이제 출연하실 때 뵈면은 뭔가 이렇게 진짜 의사같이 이렇게 뭔가 나긋나긋한 어조와 속도를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과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리포트를 해주신 걸 보면 모더나 생산 관련 차질을 우리 정부가 좀 항의를 했다. 또 청년층 백신 10부제 예약 중인데 예약률이 좀 저조하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10부제 예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위에서 사실 이거 맞아도 되냐 이런 말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도 되는 건가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지금 환장할 지경이에요. 무섭다, 이걸 맞아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나 맞습니다. 맞아도 되는 거냐. 네. 이제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 98세 정도의 요양병원에 그냥 독방을 쓰고 홀로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그분은 무조건 맞아야 될까요? 아니 근데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닐까요? 만약에 막 언제 죽을지도 모르시는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연명 치료를 하시는 분에게 이거를 줘야 되나 이런 건 조금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 아스트라제네카밖에 나온 건 아니지만 네. 20대를 보면은 백신 혈전 위험성이 조금 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국도 50세 이하는 원래는 이제 맞지 말라고 하다가 자녀 백신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3, 40대는 괜찮다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있는데 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파요? 저 아직 안 맞아봐가지고. 저도 안 맞았습니다. 그 맞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이 있거든요. 네. 조금 열이 난다거나 여기 팔이 아프다고 하시죠. 네. 그래서 백신 휴가도 네, 쓰고. 네. 그 정도는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심해지면은 쓰러졌다, 응급실에 갔다, 심하게는 치명적이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걸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이건데 그 석학들이 밝힌 석학들이. 네, 백신을 그러면 10대도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10대는 안 맞죠? 네. 네. 그래도 만약에 10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18세 이러면은 네. 욕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이러면은 근데 성인이잖아요. 준비하신 것 같아서. 성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그 최근 세계적 석학이 밝힌 바로는 네. 맞아야 한다. 10대도. 네, 오. 왜냐하면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이게 조금 너무 빨리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너무 후닥닥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 약이면 퇴짜를 맞을 수도 있는 약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위험보다 부등으로 따졌을 때 백신을 맞았을 때 위험성이 적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줬어요. 근데 사실 소식 같은 거 들리는 거는 사실 사망 이런 그렇죠. 정말 치명적인 치사율 네. 높은 그런 사건들만 좀 우리가 알려지기 때문에 사실 백신 나으려고 맞는 건데 이렇게 맞고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의사처럼 이렇게 좀 격조 의사 있게 아닙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네. 어릴수록 좀 부작용이 높고 그리고 네. 여성한테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좀 네. 인과관계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화이자 측에서는 여성의 호르몬과 네. 그 백신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아직 뭐 임상 시험이 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여성분들에 한해서 약간 호르몬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약하셨어요? 예약 오늘 해야 되고요. 하실 건가요? 저는 할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70% 정도로 집단 면역이 아직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라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아,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김수진 기자가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 솔선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도록 하겠고요. 네. 뭐 코로나로 죽으나 백신 맞고 죽으나 네, 어,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일이 힘들어서 죽으나 뭐 셋 다 그럼요.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자기가 판단을 해서 맞고 안 맞고를 좀 결정하는 게 좋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맞는 게 나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리셔서 면역 치료를 하시는 분이나 네. 이제 굉장한 그 면역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무조건 맞지 말라가 아니고 네. 약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네. 본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서 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TV님께서 부작용으로 여자 수염 생기나 뭐 이런 말씀인데 이런 건 아니죠? 사실 제가 아까 왜 호르몬 관련 네. 리포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신빙성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신빙성 있는 얘기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리포트는 제가 아직 막 신빙성 있는 리포트는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진짜 나이가 네. 고령이거나 아프신 네.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맞는 것이 어쨌든 네. 좋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모더나 생산 관련 뭐 차질 이런 얘기들도 좀 오늘 리포트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굉장히 좀 올랐습니다. 그쵸.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네. 밝혔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아재 백신 출하 관련 소식도 있었고 임상 3상 승인 관련 소식도 네. 있었잖아요. 백신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오늘 계세요. 관심 굉장히 많아. 저는 있어요? 확인은 못했어요. 네. 뭐 일한다고. 네. 근데 엄청 많이 뛰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팍 오른 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면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이 아니고 임상, 삼상 임상 삼상. 네, 네. 이거를 좀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하게 될 네. 혹은 성공한다면 백신은 가정. 네, 가정입니다. 네.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거든요. 어. 아직 출하되지 않은 노바백스 백신 아시죠? 네. 그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어. 이게 우리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 아시죠? 네, 맞았습니다. 네, 저도 맞았는데요. 네.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백신이라서 네. 굉장히 안전성이 높고 어. 성공만 한다면요. 어. 효과도 높은 백신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대하고 있지 않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요게 네. 노바백스에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요. 맞습니다. 그 노바백스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멀었죠? 아직 미국에서 이렇게 승인이 네. 조금 늦춰지고 있어서 어. 언제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화이자, 모더나가 그래도 조금 안정성에는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저 이거 굉장히 조금 민감한 민감한 질문인데요. 질문인데. 그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네. 분석한 게 있어요. 네. 자,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만 분석한 게 있는데 20대부터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네. 백신을 접종했을 이득과 실을 보면은 2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봤을 때 네. 접종의 이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제 30대는 조금 올라가고요. 40대는 확 올라가고 이제 50대, 60대는 더 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들은 피해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보이는데,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부스터샷 관련한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네. 어쨌든 집단 면역 이 달성 70%가 좀 부족하다. 이제 부스터샷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제 접종이 필요한데 물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좀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그 다른 나라 보건 당국에서는 네. 부스터샷의 효과를 실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요. 어. 네, 물론 이게 맞아라 이렇게 권고를 완전 들어간 건 아닌데요. 네.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백신이 없다는 네, 점이긴 그쵸. 한데 네. 부스터샷을 맞게 되면은 그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선구매를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특사로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뭐 네. 그게 정말 백신
백신을 확보하는데 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번외적인 얘기지만 뭐 다른 부서시니까. 이 부분은 네. 또 굉장히 네, 아주 백신 물량이 예리하고, 부족하니까. 네, 위험한 발언들을 네.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뭐 재미있게 저희가 네. 시청자들이 그러니까요, 논외로 뭐 저희. 네, 하기에는 네. 그 화이자 선구매 당시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 조금 역할을 했다. 네. 이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재용 네. 부회장. 너무 염치 없는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백신 10부제는 예약을 하시고 맞아라 이런 것이 좋고 안전한 게 더 크다 이런 네. 얘기를 좀 종합해서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또 뭐 많은 분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뭐 이행시 같은 거 하라는 말씀이 좀 뭐 없으시네요. 탈모 부작용이 뭐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얀센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얀센이요. 네. 얀센도 지금 이제 남자분들이 2회 접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얀센은 일단 화이자랑 한 번 맞으면 모더나랑 되는 거 맞아요. 맞죠? 네. 근데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효과가. 대신에 교차 접종이 네. 지금 필요합니다. 그 WHO 위원 한 분이 네. 교차 접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면 네. 얀센 맞으신 분들도 아마 화이자나 모더나로 mRNA 백신으로 한 번 더 교차 접종을 받으셔야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럼 얀센 같은 경우도 좀 안전한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안전한 네, 백신이에요. 안전한 백신이다. 이렇게 얀센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백신 이행시 어떠신가요? MC님 이러시는데 백신으로 이행시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그럼요. 시간? 네, 자신이 있으신 거 보니까 백신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백신을 백신. 신뢰하십시오. 정부에서 나온 김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야기 네. 꾸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누구실지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 백신을 신뢰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다음 분 혹시 맞춰보실 분 계실까요? 오늘은 좀 저조하네요, 시청률이. 왜 이렇게 좀 오늘 많이 안 들어오셨을까요? 화요일이라서 어제 쉬고 오늘 조금 뭔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 7행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나온 김수진 기자 덜덜덜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많은 분들 안 나오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들 지치신 분들 조금 힘내세요. 오늘 좀 날씨도 좀 무덥고 장도 안 좋아서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뉴스플러스 외전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서 힘을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도 비타민을 굉장히 샘솟게 엔돌핀을 샘솟게 하는 그런 기자 중에 한 분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외전 진행자이자 또 최다 출연자이신 오민지 기자입니다. 우리 이행시 삼행시 화제를 만들었던 오민지 기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는 화장을 안 하고 네. 있더니 지금 화장을 하고 계셨네요. 또 이렇게 또 정갈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네. 또 준비된 모습으로 화장하고 왔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죠, 지난주에? 네, 왔습니다. 뭐 하셨길래 이렇게 탔습니까? 열심히 좀 물놀이도 좀 하고 했더니 네. 햇빛이 저를 이렇게 새까맣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오민지 기자는 카톡 프로필에 이제 뭐 충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조금 많이 질문을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계속해서 오늘 리포트도 나왔고 아까 네. 뉴스앤마켓에서 잠깐 전해졌지만 삼성전자 7만 원 선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 반등에는 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어그로를 좀 끌어주셨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일단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네. 반도체를 파는데 반도체 가격이 형편없으면 파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다시 돌아가느냐, 네. 다시 회복이 되느냐가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저번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또 가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전자의 사업이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먼저는 파운드리 쪽 사업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M&A를 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김수진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지만 우리나라 백신 특사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명운에도 좀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석방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가석방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은 미리 좀 선반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또 가석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본격적으로 어떤 행보가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어야지 네. 좀 실제적인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민지 기자는 사실 뭐 산업부 출입은 아니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경영 활동에 제한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이제 취업 제한이 좀 풀려야지 이재용 부회장이 또 경영 활동에도 잘 참석하고 참여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허가를 해줄 것 같으세요? 일단 그런 변수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일단 가석방 전부터 또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시스템 반도체로 네. 삼성전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네. 비전 2030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노력을 보여줬거든요. 많이 공부하셨네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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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회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부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살도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럼요. 안타까워가지고. 야위셨잖아요. 네. 직원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어머, 많이 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주주들의 마음도 속상하시잖아요. 네. 다 함께 좀 잘 될 거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뭐 부회장 한 사람의 뭐 이런 거에 뭐 명운이 달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주주분들 오늘 좀 힘드셔가지고 사실 오늘 참여도 많이 안 하셨어요. 지금 81분밖에 안 계시고 예. 조금 축축 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들 한잔 하러 가신 거 네. 아니시죠? 벌써부터. 돌아와 주세요. 네, 어쨌든 예. 반도체가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맞습니다. 미칩니다. 근데 예, 예. 우리나라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크게 나눌 수가 있죠. 네네. 저는 알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너무 잘하시는 전직 산업부 전직이라니요? 네, 선배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네, 어쨌든 네, 네. 선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자는 게 좀 네. 부끄럽긴 하지만 네.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 한번 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요,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꽉 잡고 있는 반도체고 반대로 시스템 반도체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맛깔나게 요리를 하는 그런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지금 좀 좋지 않은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지금 사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업황에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시스템 반도체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이런 삼성전자의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비전 2030도 그런 얘기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를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는 더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 반도체는 요리사에 좀 비유가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료가 되죠. 뭐 네. 예를 들어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계란들 이런 재료가 되는데 이런 재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요리사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AI나 뭐 IoT나 네. 자율주행차나 이런 좀 똑똑해지는 기술들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네. 특히 이럴 때 중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인 거죠. 이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CPU, 뭐 GPU 이런 그렇죠.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연산작용을 해줘야지 이런 자율주행차도 잘 작동을 하고 따라서 뭐 4차 산업혁명이 좀 계속 각광을 받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가 좀 약한 부분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좀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하는 건 메모리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사실 놓을 수가 없어요. 시스템 반도체도 뭐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건 알겠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업황이 좀 나아져야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나 뭐 이런 흐름들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낸드나 뭐 디램 이런 거 업황은 내년 2분기 정도에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는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의미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좀 업황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 기대들도 좀 있거든요. 저도 뭐 한때 이제 삼성을 응원하던 주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좀 좋아질 거다. 하지만 길게 봐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뭐 노트북이나 이런 TV나 이런 데 있는 세트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의 재고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 세트들이 다 팔리고 나면요. 이 재고가 좀 소진이 되고 나면 네. 다시 업황이 또 좋아질 텐데요. 네. 이 기간까지가 좀 장기적으로 뭐 전문가들은 뭐 9개월이나 12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 우리 열심히 버텨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메모리나 네. 시스템 뭐 두 개 다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뭐 명운을 가를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투자 결정이나 M&A 이런 네. 것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저는 생각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좀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뉴스 와전이 아니고 뉴스 외전인데 와전 시키시면 안 돼요. 아, 저는 네, 이제 네. 삼성전자에서 또 소송이 걸려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네. 와전 뉴스 와전.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가석방이 되고 나서 좀 뭔가 본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뭔가 하겠다,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가장 먼저 좀 이런 주주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뭐 M&A도 좀 진척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뉴스 와전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지금 95명이 시청 중이신데 여기 안에 제드래곤이 숨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행시거리 나왔네요. 외전 이렇게 있는데 외전 좀 준비해 보세요. 이행시요? 제가 예. 외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부메랑처럼 네, 그리고 저에게 왔네요. 네, DK님은 민지 기자님이 표정이나 몸짓이 자연스러워서 배우 해도 될 것 같다. 아, 그럴까요? 남자친구인가요? DK. 전향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주주들이 제일 속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셨고 90명이 시청 중이신데 오늘 100명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회심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그래서 사요 말아요? 저라면 네. 또- 잠깐만요. 예. 저라면 저라면 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저라면 그래도 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삼성전자 주주들과 그런 함께 식으로 가야 되지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신뢰도도 떨어지고 뭔가 그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와전 아니거든요. 뉴스 저를 와전 믿으시면 아니고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한국경제TV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투자는 개인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결정하라. 저 개인의 결정은 근데 본인이- 저라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요? 그냥 삼성전자로 좋다? 아니죠. 제가 또 취재를 했으니까요. 네. 다양한 이런 취재 경험으로 네. 저라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취재 경험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또 앞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 확장,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시스템 예. 반도체도 수성해가지고 또 우리가 인텔이나 TSMC를 좀 이길 수 있다 이런 맞아. 말씀이시겠죠? 그럼요. 네, 제가 오민지 기자가 답을 못해가지고 제가 대신 해드리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민지 기자가 이제 이행시 붐을 일으켰잖아요. 예. 뭐 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4행시로 해볼까요? 4행시요. 제드래곤, 제드래곤. 네. 예, 알겠습니다. 재훈 부회장님, 드, 드디어 나오셨네요. 레. 내일이면 오를까요, 주가가? 곤두박질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 아니죠. 네. 곤란한 질문인가요? 곤장을 맞더라도 3전은 기다리겠습니다. 와,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 홍보팀에서 좀 연락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요? 고맙다. 입 조심하라고? 가만히 있으시라고. 가만히 네, 있으시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어쨌든 뉴스 플러스 외전 오민지 기자까지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네. 해봤는데 일단 뭐 백신 우리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백신 맞아도 되냐 안 맞아도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하지 않으신 건 아쉽지만 뉴스 플러스 외전은 또 유튜브에서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뉴스 플러스 외전 내일 오민지 기자가 진행하시죠? 맞습니다. 한번 이제 많이 시청 부탁드린다고 예고 한번 하시죠. 네, 오늘보다 더 재밌을 내일 뉴스 외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뉴스 플러스 외전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저조했지만 내일은 또 장이 또 활발하게 또 좋게 열리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 시청해주셔서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